두 요청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반응은 의외로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우리 윤호중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데뷔하는 날인데 상당히 아주 좋은 훈련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국회의원들도 해외에 자주 나갈 기회가 있고 하면 이제 요즘 느끼는 게 참 눈에 띄게 달라진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인데 그동안 반세기가 넘는 동안에 정말 이러한 눈부신 성취와 전진을 일으켜내는데 많은 분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요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도정에서 우리 외교부의 노력과 헌신 역할도 전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되시고 있는데 좀 공매를 맞는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히로시마의 G7 서미트가 열리는데 G7 국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뭐 일반적으로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세계 8강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는 2022년에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을 6위에 랭크해 놨어요.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70년 된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앞장서서 G7에 가입해야 된다. 한국을 가입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제 질문은 대한민국의 G8 국가화 허황된 꿈입니까? 차관님. 저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 G7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미국 역시 우리나라의 G7 가입을 반기고 있는 분위기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만 보더라도 한국을 향한 미국의 호감도 역대 최고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역대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관계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한일 관계는 완전히 혹한해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 1년 지난 이 즈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다시 훈풍이 부는 양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서로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전진의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만 동의하십니까? 예, 한일 관계가 개선이 본격화되고 제가 어저께 기시다 총리를 한 50분간 면담했어요. 이 자리에 우리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일본의 지지를 요청드렸고 우리 한국이 G8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일본의 관심과 지지 이런 것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두 요청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반응은 의외로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우리 윤호중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자 일본과 미국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G8의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 네.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시아에서는 그동안 일본이 유일한 G7 멤버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히 자민당의 그 우파 강경한 사람들은 우리 G7에서의 일본의 유일한 지위를 한국에 나눠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없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보적인 아시아에서의 G7 일본의 지위를 한국에 나눠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을 갖고 사는 어저께 기시다 총리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느낀 감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말씀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 자리에 윤호중 의원님도 계시니까 저는 그래서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래서 이번 히로시마 G7 서미트에서 우리 또 한미일 또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고 이런 계기가 바로 우리
G8 그 가입으로 가는 그 아주 결정적인 계기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일 관계 개선이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안보 협력 분야겠죠. 예,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 위협 탐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한미일 안보 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이번 히로시마 한미일 서미트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다소 섣부른 전망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아직 지금 그 의제라든가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제가 확언드리기는 조금 그럼 빠른 것 이렇게 같습니다. 질문할게요. 이번 히로시마 한미일 안보 정상회의가 몇 년 전 프놈펜 한미일 회담의 결과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좀 발표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가 그 전보다 업그레이드 돼 있으니까 좀 더 진전된 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은 좀 떨쳐내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검증 과정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준비 과정 이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홍보를 좀 해드리자. 이미 지금 투트랙의 IAEA 검증이 진행되고 있죠. 네, 이 그렇습니다. 투트랙 검증에 한국이 둘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쪽 다 둘 다 참여합니다. 한국이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이미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홍석 박사가 그 11개국 전문가 TF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 프랑스, 스위스, 한국 전문가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이번에 한국 시찰단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충적으로 우리가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좀 설명하고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서십시오. 예. 예. 한국형 확장 억제, 역대급 확장 억제라고 소개되는 언론을 읽었는데 워싱턴 선언에서 상시 전개하기로 한 미국의 오하이급 전략 핵 잠수함 SSBN 이건 매우 위력적이죠. 네, 이거는 이 오하이급 전략 핵 잠수함 한 척은 웬만한 핵 보유국과 맞먹습니다. 이 한 척의 핵무기를 모두 발사하면 히로시마 원폭 32배의 위력을 가진 핵탄두 192발이 발사됩니다. 한 척만으로도 북한 전체의 핵 전력을 완전히 능가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위력적인 핵 전력이 한반도나 태평양 해역에 전개된다는 의미,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역대급 확장 억제 정책이라고 본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북한의 억제 방안이 있습니까?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억제를 위한 최고의 성과를 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차관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정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